예, 장중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FOMC 회의가 열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상대로 이제 동결은 됐는데, 다만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금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한 번 올리고 내년도에 두 번 내릴 거다, 이렇게 연준에서 전망을 했죠. 근데 지금 내년도 전망치가 바뀐 게 6월에는 4번 내릴 거다, 그러니까 1%포인트 내릴 거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번만 내릴 거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내년도 평균금리가 5%를 넘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대 금리 예상하고 있었는데 5%대로 넘어가게 된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은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은 올해 연내 동결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자체는 그렇게 보는데, 내년도의 생각은 좀 달라졌어요. 내년도 한 세네 번 정도 내리는 걸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내년도 인하는 2번만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나마도 내년도 3분기, 4분기 그때 밀려 내려가서 인하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4번 내릴 걸로 기대했던 매도 물량들, 그렇게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4% 훌쩍 넘어가 버렸고, 어제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 안정되면서 지수가 어제 막판에 낙폭을 줄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그 이상 튕겨 올라가면서 이제 초반에 부담을 가졌고, 미국의 국채 금리, 제가 이제 4.4%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후에서 피크가 나오고 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 선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감을 좀 갖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또 원달러 환율이 개장 이후에 30분 넘어가면서 갑자기 튕겨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튕겨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쳐버리고, 그 선물 매도 치면서 이제 지수가 반등 시도하다가 이제 한 차례 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오늘 마감 브리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조금 시장이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분차트인데, 그러니까 미국 그 나스닥 지수 분차트거든요. FOMC 회의 직후에는 그렇게 안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나왔잖아요. 저때 파월 의장이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그 또 자기가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건데, 그냥 연착륙을 당연시 하던 투자들이 생각이었는데, 투자들은 연착륙을 당연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착륙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착륙한다라는 보장은 없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경기 침체가 없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빠졌는데, 이제 시장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연준 위원들 그 기자회견 때, 이 회색 구간이 기자회견 때 시간대거든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 때 주식시장 평균 움직임을 계산을 해봤더니 파월 의장이 빨간색입니다. 비슷하죠. 이번에 움직임하고 파월 의장의 역대 이제 회견 때 움직임 반응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괜찮았다가 중반 넘어가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버냉키는 좀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옐러는 살살 달래는 역할을 하고, 그린스펀은 거의 제자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말주변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이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하거나, 또는 이 사람의 어떤 발언을 일부러 그때마다 맞춰서 좀 나쁘게 해석하는 쪽이 파생 쪽에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의 주 하락 요인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전망 이런 것 쪽보다는 파월의 발언을 세게 반응을 해서 떨어졌고,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들은 아이, 파월이 문제겠어, 금리가 문제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서 이제 좀 악재로 부풀려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제 시장의 키맨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종목들,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이제 LG화학이고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삼성전자거든요. LG화학이 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밀리는 종목이 나오면, 상승 쪽을 베팅하려고 하는 쪽에서 보면 하락 쪽 베팅이 더 쉽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의 하락이 좀 진정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LG화학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틀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FOMC 회의는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면은 그 영향력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으로 다시 이제 관심이 넘어가게 되는 거라, LG화학이 이제 버텨주거나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가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전망이 뒤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파월이 경기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 유가에 투자들이 관심이 많았으니까. 근데 유가가 지금 살짝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90달러 밑으로 일단은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뭐 유가는 93에서 4달러, 10년물 금리 4.4%, 원달러 환율 1,350원 이 부근이에요, 다. 근데 이 부근에서 특히 이제 유가가 여기서 빠져주면 금리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가 좀 지표가 진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키마는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요 추이로 보는 게 중요하고 코스닥은 이제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에코프로비엠 개인 기반 가지고는 시장이 좀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형주 쪽 오늘은 뭐 게임주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종목 수가 많고 지수 영향력이 있는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하여튼 등등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순환을 돌리는 그러니까 묵직한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왔는지 투자자들이 자꾸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음 주 월 또는 화요일에 AD 항상 과매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제 어떤 지수에 대한 이런 거보다 코스닥 지금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종목의 어떤 수급을 더 챙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마감 브리핑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빠진 이유들, 그다음에 키맨들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